친구나 선배나 아니면 뭐 높은 어른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조금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거절하지 못해서 조금 난처해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두 가지 심리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남들의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는지, 자꾸만 그 사람들한테 말려 들어가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두 가지 심리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일관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우리가 오락가락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날 시간을 잘 지키던 사람이 하루 약속을 딱 어겼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약속을 잘 지켰던 것들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늘 약속 어긴 거에 대해서만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게 이 일관성의 법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관성의 법칙 때문에 남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한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어떤 동네에 차들이 너무 쌩쌩쌩쌩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운전하세요라는 큰 표지판을 어디다가 세워놔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라 미국은 이렇게 개인 빌라에서 살잖아요. 자기만의 정원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다 세워도 누군가의 집에다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동네에 너무 난폭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만한 이 안전운전하세요라는 표지판 좀 혹시 집 앞에다 세우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맨날 막 잔디도 깎고 장미도 심어놓고 이런 정원에다가 그런 표지판 세워놓는 거 저라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선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고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죄송한데요. 우리 동네에 너무 난폭 운전자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작은 캠페인 하나 할까요? 자동차 뒤에다가 요만한 안전운전하세요 라는 스티커 좀 붙이고 다니는 거 어떨까요? 그거를 하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차 뒤에다가 그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녔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이거 스티커 붙여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난폭 운전하는 차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조금 큰 표지판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집 앞에 정원에다가 이거 좀 심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대부분이 거절했던 동일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요. 우리 집 앞에다가 세우세요. 라고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탁인데 왜? 첫 번째 부탁했을 때는 거절을 하고 두 번째 부탁했을 때는 수락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첫 번째는 누가 봐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부탁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만한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도는 먼저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이 스티커의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도움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이미 내가 이 안전운전하세요라는 그 캠페인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죄송한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일관성 없는, 한결같지 않은, 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고 한결같고 일관적인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작은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큰 부탁도 흔쾌히 수락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런 설득의 기법을 문간에 발들여놓기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집에 딱 찾아왔어요. 근데 잠시만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해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문간에다가 발을 딱 껴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발뼈가 부러지라고 이렇게 문을 막 꽉 닫지는 않겠죠. 네, 무슨 일이세요? 하고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문을 이미 열어주었다라는 그 호의 하나만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요청하는 부탁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거 그냥 한번 사용만 해보세요, 샘플 맛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물건 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는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기법은 보통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 혹은 돈 띄어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야 정말 미안한데 나 10,000원만 빌려줘. 그리고 갚아요. 그리고 다음날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50,000원만 빌려줘. 그리고 갚아요. 그 다음에 나 카드를 안 갖고 왔는데 내가 20만 원만 빌려줘. 내일 꼭 갚을게. 이렇게 계속 금액을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똑같은 부탁을 반복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는 돈 빌려달라고 계속 할 때마다 빌려줬는데 오늘 안 된다라고 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계속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 오늘 사업 진짜 어려웠는데 나 내일 모레 대출 나오니까 그 전에 1억만 빌려줘 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거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딱 빌려줘요. 여태까지 빌려줬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돈 들고 날르는 거죠. 또 사이비 종교에서도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요, 커피 한잔 해요, 우리 집에 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소개시켜줄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소개시켜줄게요, 그 사람들이랑 뭔가 재밌는 공부해봐요, 이런 식으로 부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부탁을 이미 내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일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 마음에 중간에 거절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딱 중간에 나 이제 네 부탁 못 들어주겠어 라고 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색하면서 야 그거 뭐 내가 여태까지 다시 안 갚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더 정색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간에 발들여놓기 기법은 굉장히 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밑밥을 까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